자, 포트에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호실적 날개를 단 식품주들의 탄력이 돋보인 날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CJ시푸드, 빙그레, 풀먼 등 주요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HLB 미국 FDA 승인 불발 소식에 HLB 그룹주는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알테오젠, 유한양행, 그리고 ABR 바이오 등 바이오주들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모멘텀들이 새로운 주도주를 탄생시키게 될까요?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은 K배터리 보릿고개 먹거리는 ESS, 주가 견인차 역할 가능할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하나큐스의 미국 법인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기차 성장세 둔화 구간에서 K배터리의 먹거리로 ESS가 부상 중인데요. 미국 정부의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율 인상 결정도 한국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연내 에너지 밀도를 30% 향상한 ESS 제품이죠. SBB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북미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ESS 산업을 육성해서 2036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35%를 달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ESS가 K배터리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ESS 많이 들어는 봤는데요. ESS 배터리가 어떤 곳에 적용이 되는지, 향후 시장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우리가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대형 전지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부분의 적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시장 안에서는 기존에 화재가 한번 발생을 했었죠. 그때 시장이 위축이 되었다가 지금은 AI 중심의 전력 소모 같은 경우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변압기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군들 같은 경우가 다시금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발표를 한 게 저탄소 전력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사용을 하겠다라는 점을 밝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대형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사업이 확장될 수 있겠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음을 열어놓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중국산 ESS 배터리 관세율 인상으로 한국 업체들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산의 점유율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번 미국의 조치로 한국 업체들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ESS 쪽을 다시금 주목하게 된 게 테슬라의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75% 증가의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ESS 시장은 기존과는 다르게 LFP 배터리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중국이 45%, 한국이 14%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미중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북미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30%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구조 안에서
북미의 증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업들 기준으로 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해야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음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변화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게 미중 분쟁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 기회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잡아가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한화큐스의 미국 법인과 ESS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계약이 어느 정도의 이익 상승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계약으로 북미 시장에서도 인지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ESS 계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하나그룹 같은 경우에 주가는 강하지 않았죠. 이 부분이 작년에 실적을 대입해보면 거기에 따라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 향후에 어떤 구조의 수주가 나와야지 주가에 반응을 할 수 있는지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ESS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중심이 LFP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흘러가냐라고 하면은 원가 대비해서 효율 같은 경우가 LFP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같은 경우는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의 실적을 비추어 봅니다. ESS 기준으로 봤을 때 2조 원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200억 원에 불과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원가 관리 같은 경우가 아직 효율화가 안 나타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LFP 측면에서 지금 원가 효율 같은 경우는 더 높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ESS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원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공정 또는 소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채택이 늘 수 있겠죠. 그 부분이 핵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SK온 이렇게 배터리 3사의 ESS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북미 시장 진출 계획이나 신제품 개발 속도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존의 ESS 사업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좀 바뀌었죠. LFP가 오늘 많이 다뤄지는데, 여기에서 북미 시장 기준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26년 기준으로 LFP 배터리의 양산 목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ESS 쪽에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삼성 SDI와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 북미 시장 타겟은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한 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치고 나가는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ESS는 추진해 왔음에 불구하고 좀 북미 쪽 시장 타겟으로는 좀 느린 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2026년 기준으로는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느린 감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북미 시장 타겟이 좀 한 발 느린 감이 있다, 네. 이런 말 짚어주셨고, 최근 ESS 업체인 서진 시스템이 ESS 부분 인적 분할 결정을 공시한 후에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거래가 재개된 주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할지 아니면 향후 주가 반전의 신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할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물적 분할은 소액주주분들에게 불리했죠. 그런데 인적 분할 또한 구조로 봤을 때 썩 유리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활용에 좀 제동을 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소액주주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게, 그다음에 이득을 볼 수 있게 이와 관련된 분할의 제도가 필요함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은 안 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11%의 전환 물량 같은 경우가 오늘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틀 전부터는 권리 공매가 가능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전환 물량이 시장에 소화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1,330억 원 수준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1조 원대를 넘어갔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실적을 비용을 감안해서 보면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까지 지금은 상승했음을 볼 수 있어요. 여기부터 추가로 상승할 수 있냐 여부는 ESS와 관련된 수주 부분, 이 부분이 핵심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개연성을 놓고 봤을 때 추가 수주의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수급과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지금은 현실화된 상황 안에서 전환 물량이 시장에 소화된다라고 하면은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환 물량의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하고 추가 상승 여부는 이제 수주가 나올지 여부가 네. 좀 결정적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3사의 ESS 배터리 공략 행보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 관련 중소형 업체들에게도 낙수 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중소형 업체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ESS를 짚고 가면서 전력의 효율화 같은 경우를 핵심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 보니 전력 변환, 그다음에 설치 제어 장치 같은 경우를 하는 기업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셀과 연결된 밸류 체인이죠. 즉 대형 ESS 같은 경우를 추진하는 배터리 셀 기업들 3사 같은 경우를 놓고 이와 연결된 밸류 체인들을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관련주 내에서 이성웅 이사의 원픽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비나텍인데요. 어떤 강점에 주목을 하실까요? ESS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재로 LFP가 쓰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력 효율, 즉 원가 대비해서 효율 같은 경우에 극대화 추진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비나텍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과 ESS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차 전지보다 고출력이 가능한 슈퍼 커패시터라는 부분, 이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요. 시스템 개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어요. ESS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실제 쓰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ESS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나텍 같은 경우를 관심에 두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안경 원픽 K배터리 보릿고개 먹거리는 ESS를 주제로 이성웅 이사의 원픽 비나텍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별 경쟁력과 시장 확장 추이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통해 승부처 시기와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가 될 일정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5월 20일 월요일에는 전 세계 항공 분야 리더들이 모여 항공 분야의 과제와 기회에 대해 토론하는 미래 항공 포럼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월간 스마트폰 출하량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요. 관련해서 UAM 그리고 IT 부품주들의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 화요일에는 한국과 영국이 서울에서 AI 성장 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4 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중국에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AI 그리고 반도체, 게임주들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21일 수요일에는 4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유럽의 4월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상하이 화장품 전시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22일에는 이 모든 행사를 묻힐 만한 큰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천비디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내 AI 반도체주들도 다시 달려갈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네요. 목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한국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열리는 아스코에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요 초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바이오주의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참가 기업들 미리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금요일에는 뉴진스가 새 더블 싱글 하우스윗으로 본격 컴백을 하게 됩니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뉴진스의 컴백이 하이브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양한 이벤트 속 다음 주는 어떤 섹터가 승부처로 떠오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주요 일정을 통해서 다음 주 시기와 또 종목을 발굴해보는 다음 주 승부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부장 그리고 곽용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다음 주에도 국내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이 꼽은 첫 번째 다음 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승부처로 꼽혀서 이번 주에 좀 주목을 받았죠. 화요일에 한국과 영국의 AI 정상회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4가 개최가 됩니다. 자, 이창환 부장, 이게 이제 어떤 행사들인지 그리고 관련주들이 이제 좀 더 탄력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좀 돼줄 수 있을지 얘기 한번 차근차근 들어볼까요? 네, 그 AI 정상회담 정상회의와 그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4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AI 그 서울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영국에서 그 AI 안정성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그 따른 후속 회의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는 한국과 영국이 공동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 이번에 이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그 세계 이제 그 주요국들의 정상과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국내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총수들이 모여서 이제 그 글로벌 그 시장의 그 AI 혁신과 포용 그리고 지속 가능한 AI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21일에 먼저 그 AI 서울 정상회의는 이제 정상 세션이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고 다음 날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대면으로 장관 세션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AI 정상회의에서는 거의 이제 글로벌 정상급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라든가 정상급 리더들이 만나게 될 것이고 장관회의에서는 독일, 스페인, 그 프랑스, 싱가포르 등의 주요 이제 AI 분야의 그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오픈 AI라든가 뭐 구글,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이제 기업들의 총수들이 좀 모이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 2024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올해 행사에서는 그 MS에서 인공지능 전략과 이를 활용한 그 코파일럿에 대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초점 맞춰줄 건데 그 AI 에이전트 코파일럿은 그 퀄컴과 같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할 건데 특히 이제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탑재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서비스 PC가 공개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MS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AI 반도체 코발트 100이 다음 주에 출시가 되는데 이 그 빌드 2024에서 공개가 될 것이고요. 또 그 오픈 오소스 기반의 그 거대 언어 모델도 공개가 되는데 이번 그 거대 언어 모델의 이름이 그 마이1인데 매개 변수가 5천억 개가 가지고 있다 합니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격도 인하할 것이고 다만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행사가 이번에 이제 그 AI 섹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드 2024를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6월 초에는 애플의 세계 개발자 연례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사들의 행보가 연이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AI 관련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 궁금합니다,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AI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그리고 또 제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과 차트적인 측면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클라우드의 어떤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가 됐다는 게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AI 사업 본격화를 위해서 신제품 출시가 5월 달에는 뭐 한컴 데이터 로더, 6월 달 같은 경우는 한컴 PD야, 한컴 어시스턴트 뭐 베타 출시 예정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신제품의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대감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사업의 이제 진심이고 본격화를 위해서 이러한 어떤 클라우드와 제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비전 프로에서 애플 비전 프로 뭐 뒤에서 뭐 엔비디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보다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이제 비전 프로에서 관련 뭐 AI 아이폰 관련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AI에 대해서 최근에 또 GTP4 뭐
법리 모델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애플과 오픈 AI의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 생성형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가지고 제품을 제시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가 대단히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AI 관련주로 한글과 컴퓨터를 이제 관심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AI에 이은 다음 주 승부처가 바로 AI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AI 반도체주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수요일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창환 부장,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적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 블룸버그 시장 컨센서스상으로는 그 1분기 매출이 한 그 246억 달러 정도로 해서 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3.4배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주당 순이익도 5.52 달러 정도로 1년 전과 대비해서도 5.1배 그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이런 그 미국 그 기업들이 주당 순이익이 4달러가 넘어가는 게 거의 드문데 이 정도 실점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UBS에서 이제 의견을 냈는데요. 리드 타임이 상당히 빨라짐에 따라서 엔비디아 1분기 매출이 260억 달러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시장 컨센서스 상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 매출 가이던스도 270에서 280억 달러로 보고 있어서 2분기 또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뭐 대미를 장식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1분기 실적은 뭐 부합하거나 아니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거보다는 다음 실적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어떤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큰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일부에서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주가가 부진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도한 기대감은 좀 금물을 하시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뭐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관련 엔비디아 말고도 좋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AI 반도체 관련돼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자, 곽영훈 대표한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것들이 또 이슈로 부상하게 될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 AI에 대한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AI에 대해서 앞으로 칩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좀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 서버 수요도 AI 서버 수요도 견조하고요. 또 경쟁사들이 관련 매출을 계속해서 전망을 좀 매출에 대한 전망을 높이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실적 발표 후에도 긍정적인 어떤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은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제 말씀을 또 우리 그 부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AI 서버 관련된 매출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더욱더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네, AI 칩과 서버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인가 이 부분을 꼭 체크하고 가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AI 반도체주들이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추세적인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산발적 반등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실적을 계기로 본격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고 좀 전에 미리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종목들로 선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투트랙 전략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되면 당연히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근데 반도체 관련주가 최근에 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섹터는 꾸준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AI 관련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또 이렇게 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몇몇 개별 종목들은요 고점 대비해서 20% 30%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좀 눌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그 어떤 뭐 매도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꾸준히 좀 모아가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 파운드리라든가 뭐 삼성 뭐 HBM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가온칩스 이런 것들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테스 이런 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보면 미코도 그렇고 또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섹터를 많이 갖고 계시고
보실 거예요. 그럼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지금 매도의 전략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좀 불안해 하면 이제 대안 종목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건 바로 전력기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지지부진할 때 올해 미국에서 큰 게 있죠.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맞춰서 계속해서 어떤 정당의 정책 방향성에서 노후화된 송전, 배전망, 노후화 교체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좀 제가 볼 때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 이외의 종목으로 해서 대안 종목으로 해서 전력 설비 기기 쪽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처럼 투트랙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매수 전략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으로는 전력기기를 매수하는 전략으로 투트랙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지 또 관심 종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물어보시면 항상 그냥 엔비디아 사라고 계속 말씀을 여지껏 들어왔고요.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엔비디아가 지금 뭐 $900 이상이 돼 있으니까 뭐 천비디아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시면은 대체할 종목은 AMD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그 울프 리서치 크리스 카소 연구원이 보고서 통해서 이제 AMD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그 자사의 알파 리스트에서 그 엔비디아를 좀 제외를 하고 AMD를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여전히 엔비디아가 향후에 이제 해결할 때 높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올해 이제 90% 넘게 오른 엔비디아보다는 어쨌든 최근에 올해 한 8% 정도 올라갔던 AMD가 향후에 어쨌든 주가 흐름이 더 낫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에서 이제 AMD를 알파리스트에 넣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좀 부담되신 분들 AMD 쪽으로 좀 매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군 AMD 얘기해 주셨고요. 자, AI 반도체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 승부처는 바로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31일 미국 임상종양학회죠. ASCO 2024를 앞두고 24일에 초록 전문이 미리 공개가 됩니다. 자, 이창호 부장, 이번 초록 공개에서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 볼 기업 그리고 관심 가져볼 내용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그 아스코 2024가 열리는데요. 여기 참여 기업들을 보니까 그 유한양행, 그 리가캠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티움 바이오, 뭐 루닉 등이 있고요. 그 GI 이노베이션, 뭐 네오 이문테, 뭐 HLB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본 거는 지금 개인적으로 에이벨 바이오 이중항체 그 임상 연구 부분과 리가캠 바이오, ADC 항체 임상 연구 그리고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그 임상 연구 부분 좀 주목해 볼만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 좀 의외로 많이 관심이 많은 게 그 GI 이노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전이성, 고령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약물 그 중량 시험이 그 임상 1상, 2상, A상까지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올 거라서 말씀드린 종목들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HLB의 간암신약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HLB 사이언스를 제외한 그룹주 전체가 하한가로 오늘 마감했습니다. HLB도 이 아스코 참여가 예정되어 있고요. 리보세라님의 병용요법 데이터가 23일에 초록으로 공개가 됩니다. FDA 승인에는 좀 불발이 됐지만 이번 아스코를 반전의 계기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이 의미가 없게 됐어요. FDA 승인 불발로 인해서 오늘 이제 장중 하한가 잔량이 HLB 같은 경우가 그 2,300만 주까지 쌓였고 마지판에도 2,200만 주 이상 쌓여서 그 금액으로 1조 4,200억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금액이면 월요일도 이게 하한가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HLB 쪽에서 워낙 시가총액이 3위까지 2위, 3위를 다투던 기업이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이게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고요. 예전에도 뭐 그 라더경 사태에서 관련 종목도 8종목도 하한가가 풀릴 때 시장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HLB 관련 종목들이 하한가가 풀리기 전까지는 지수 반등이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HLB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종목을 바로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반대 매매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최소한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좀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HLB 그룹주는 하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그 수급이 다른 종목으로 옮겨간 건지 뭐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그리고 유한양행 등의 바이오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네.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아스코 이벤트가 바이오주의 시세 형성에 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오늘 HLB 그룹주의 어떤 하락 자체는 어떤 센티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글로벌 그 바이오 섹터들은 비중 확대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5년도에 한미약품의 대규모 기술 수출이라든가 2017년도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유럽 시장 침투 그리고 2020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항체 CMO 대규모 수주 이런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신약의 글로벌 성과 도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요번 이제 행사에서도 사실 HLB와 유한양이 특히나 더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HLB가 좀 상황이 조금 어렵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오늘 저 하루 종일 이 HLB 이외에 다른 어떤 바이오 쪽의 종목 흐름 어떤가 이렇게 좀 봤더니 앞으로 행사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또 괜찮아요, 그죠? 수급도 좀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큰 종목을 좀 잘 보는 편이고 좀 대기업의 어떤 형태를 많이 보고 있는데 뭐 SK그룹의 SK바이오팜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어쨌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섹터의 어떤 주요 키워드는요 M&A, 알츠하이머, 비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옥석 가리기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들은 자금의 여력도 좀 별로 없으시고 많이 바이오 쪽에서 많이 어려움 겪으시니까 좀 큰 종목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해서 그룹사에 속해 있는 바이오 기업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종목 바이오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미국 임상종양학회 본행사 이전에 이제 초록 발표에 맞춰서 그렇다면은 곽영은 대표가 조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기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양행, 유한양행을 좀 예전부터 좀 한 2월 달부터 제가 봤어요. 유한양행이 2월 달에 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번 행사에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에 어떤 그 EGFR 뭐 돌연변이 비소 세포 폐암 신약 레이저 티닙의 FDA 승인 예정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 어떤 그 대의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끝까지 발표가 될 때까지 이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을 접근하지 말고요. 네. 이 투자를 하시다가 쭉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좀 약해지는 구간이 있으면 그때 이익 실현하고 나오자라는 말씀을 좀 더불어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아무래도 요번 이런 종목들이 상업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한양이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대표님뿐만 아니라 코리아마켓 출연진 분들 중 많은 분들도 유한양행을 좀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 승부처로 AI 그리고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까지 만나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요일 뉴진스의 컴백이 하이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어도어의 분쟁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뉴진스의 본격 컴백 하이브에 좀 긍정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부장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그 입사일에 그 더블 싱글 하우 그 스위트 컴백 예정이고요. 제가 성공개된 그 버블건 뮤직비디오를 여러 차례 봤는데 대박 나겠다 싶습니다. 워낙 좋고 또 이제 그 2월 21일에는 일본 데뷔 싱글 그 슈퍼 내추럴 공개가 예정이고요. 또 오늘 뉴스가 난 게 1박 2일 예능 출연하겠다고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 발목 부상 때문에 이제 그 해임만 지금 이번에 활동을 못 하고 나머지 멤버들 다 출연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뉴스가 보면은 하이브에서 뭔가 홍보를 하지 않고 다시 어도의 명목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디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6억 건 넘었다는 것도 지금 어도 명목으로 그 홍보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디토 같은 경우가 그 멜론에서 99일 연속 1등에 주간 차트 14주 연속 1위를 올라온 이 메가 히트곡이고 2023년도 종합 연간 차트 1위였습니다. 저도 이게 저도 한 1000번 가까이 들은 것 같아요, 이 노래만.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게 이제 뉴진스는 이번에 컴백에 분명히 성공을 하고 엄청난 히트를 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하이브와 어더워 간의 법적 분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 뭔가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그 이런 법적 분쟁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나타내고 또 이제 하이브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그 BTS 컴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BTS 컴백 전까지는 좀 주가 흐름이 좀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노이즈랑 실적 부진 등으로 최근 엔터주가 시장에서 계속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뉴진스에 이어서 27일에는 에스파의 그 정규 앨범 컴백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 2, 3분기에 주요 아티스트들이 잇따라 컴백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분기를 바닥으로 보고 접근을 해도 좋을지 이게 또 포인트인데요. 곽영원 대표님의 엔터 유망주가 있을까요? 한 2분기까지 바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JYP 엔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기존에 또 자사주 매입을 좀 한 바도 있고요. 실적도 이번 1분기 안 좋았고 2분기도 조금 안 좋을 것이다. 하지만 3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음반 발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또 아티스트의 어떤 등장 이런 부분들이 활동의 어떤 재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개선될 것이다 보는 거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뭐 단번에 사서 단번에 수익을 남기겠다는 전략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요. 모아가는 전략은 분기 단위로 해서 실적을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JYP 엔터에 대해서 관심 많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 유망주로 곽영원 대표는 JYP 엔터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주요 일정을 통해서 승부처가 될 모멘텀 그리고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승부처 두 분의 유망주가 잠시 후에 공개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유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그린케미칼이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약 20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정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단주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체크해볼 만한 점은 우리장 마감 후 구리 선물이 급등하면서 구리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살펴보시죠. 시간의 시장 개장 직후에 경남제약이 현재 상한가에 바로 직행해 있는 부분입니다. 특징주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각 현재 강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7%대 상승, 2,000원 돌파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시간에서 가장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2,300원대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정규장에서 강했던 페인트 주단에서도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2%대 하락세를 가져가고요.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1%대 소폭의 내림세를 보이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대한해운이 5만 주의 거래량과 함께 2,21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ICTK가 시간에서는 차익 실현이 매물이 나오면서 지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SDN도 좀 살펴볼까요? 태양광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급등 마감하더니 현재 36만 주 넘게 매물이 나오면서 2,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통해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먼저 확인해 보시죠. 5위는 ICTK입니다. 보안반도체 팹립스 업체로 오늘 코스닥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상장 첫날에 공모가의 1.5배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시간에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새내기주인 만큼 앞으로 경계할 점은 없는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전체 유동 주식 대비해서 유통 주식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첫 거래일에 수급 같은 경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장할 때 비교 기업군 같은 경우에 실적 같은 경우가 보통 과대평가돼 있으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공모가가 과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이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 규모 같은 경우를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CTK는 보안칩 반도체 팹리스 기업입니다. 비교군 기업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 내외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관련된 시장 규모는 아직 좀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ICTK의 작년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가 620억 원대입니다. 영업이익은 적자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3천억대 중반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실적에 비춰 봤을 때는 좀 과하게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는 수급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음을 열어두고 시간외로 하락하더라도 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내기주인 만큼 확인할 부분이 많은데 좀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4위에는 SDN이 자리했습니다. 오늘 정기장에서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차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을 받은 종목입니다. 장 막판에 급등하더니 시간외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요. 현재 거래량이 30만 주 돌파한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4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위는 그린케미칼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주요 공급업체에 무탄소 전력 활용을 강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시간에서는 15만 주 넘는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장 마감 후 블레이드 엔터 지분 취득 결정 소식을 알린 휴마시스입니다. 바로 1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에는 휴마시스가 품게 되는 경남제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휴마시스가 블레이드 엔터 지분 인수로 경남제약을 품게 됐는데요. 시간에서 나란히 상한가에 진입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추가 시세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사업 구조가 바뀌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나기 마련인데 이 부분을 시간외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인 블레이드 엔터의 지분을 인수를 한다라고 밝혔고요. 휴마시스 자체로도 사업 다각화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심의 광물 사업입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투여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추진을 할 때 주가 반응은 강한데 이후의 주가 같은 경우는 결과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제약도 연결해서 보면 이제 본업 관련의 매출 증대가 체크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기발행 전환사채가 102억 정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 반응이 강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정상화 이후에 매출이 발생할 때 전환사채 물량의 오버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함께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추이 그리고 오버행 이슈까지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와 2위에 랭크된 경남제약과 휴마시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중 5종목을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다음 주 승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다음 주 승부처입니다. 이창환 부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곽영훈 대표는 카페24 다음 주 승부처 종목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창환 부장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승부처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4월 중순부터 이 박스권이 좁습니다. 그 좁은 박스권 안에서 등락을 반복 중인데요. 뭐 호재도 또 있습니다. 미국의 뭐 바이오 보안법 관련돼서 CDMO 사업의 이제 긍정적인 면들, 자 이런 면들도 있지만 어떤 점을 승부처 매력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 증권사 리포트를 8개 정도를 읽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올해 실적이 상조하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생물보안법 입법 가속화로 인해서 국내 그 CDMO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이제 50년 증서를 통해서 이제 제2바이오 그 캠퍼스도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그 CMO 매출이 이제 집중이 되고 그 바이오 매출 시밀러가 이제 매출 확대로 통해서 하반기 큰 척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는 게 이제 증권사 전반적인 다 공통된 얘기고요. 특히 그 4공장이 하반기에 이제 18만 리터 매출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 2, 3공장이 캐파가 풀 캐파로 돌고 4공장 18만 리터까지 돌게 되면은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난 15일에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 상원위원회 감독책임위원회를
압도적으로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대통령 성명만 남은 상황이고요. 이 생물보안법이 그 중국 의료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여기 ABC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 A 등급에 중국 우시 앱텍과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의 그 의약품 CDMO 기업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뭐 ST팜, 뭐 바이넥스 등의 이런 CDMO 기업들의 수혜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고 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확장 차원에서 그 항체 약물 접합제 그 ADC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스위스 ADC 개발 회사인 그 아이리스도 최근에 투자를 지난 4월달에 삼성물산과 같이 했고 또 올해 2월달에는 그 리가켄 바이오와 그 위탁 개발 그 신규 계약을 체결을 해서 여기 ADC 치료제 개발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올해 연말까지 ADC 전용 생산 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오공장까지도 지금 그 내년 5월달에 내년에 이제 9월이죠. 9월에 가동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공 예정인데 이게 또 18만 리터 정도 돼가지고 만약에 5공장까지 완공이 된다 그러면은 전체 규모가 그 78만 4천 리터까지도 해서 전 세계 최고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그 생산 능력과 이제 그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 봤을 때는 자리도 괜찮고요. 또 이제 HLB 하한가 영향으로 해서 HLB 쪽의 바이오 수급이 바이오 센트리 전체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다른 바이오로 오늘처럼 다른 바이오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대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고 유안타에서 목표가 95만 원 그리고 한국투자에서 125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대부분이 거의 다 100만 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베스트, 뭐 DS 투자 등등 거의 다 100만 원이라서 삼성전자 10만 원과 삼성 바이오로스 100만 원이 같은 느낌이지 않나 싶어서 목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만 원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곽영훈 대표의 승부처 종목 카페24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2250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던데 5월 들어서 5일선이 고개를 들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60일선도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자, 곽영훈 대표, 지금 카페24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까요? 뭐 스토리 라인은 한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실적을 좀 보시면은 매출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용 절감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다가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의 기대감을 모으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이거지만은 이것보다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은 주가가 많이 빠진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잖아.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지금 그 구글 인터내셔널이 이 동사의 지분 한 7.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그 12월 말에 그 지분 투자가 있었죠. 구글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서 지분을 투자를 했고 앞으로 글로벌 유튜브 쇼핑 서비스를 구글 인터내셔널이 담당하면서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가가 그 당시에 기대감에서 34,000원까지 갔다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반락이 나온 상태에서 주가 반등은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구글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렇게 기대했던 시총 자체가 대략 한 1조 정도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지금 오늘자 기준에서 한 4,600 한 5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최근에 또 CDF 손절 물량도 이미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좀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3만 원 잡고 손절가 18,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8,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 승부처 이창하 부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곽영훈 대표는 카페24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에 나서면서 지수는 상승불을 켰습니다. 우리 증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사기지수와 선전지수 모두 1% 넘는 강세에 기분 좋게 마감을 했고요. 항생지수가 마감을 앞두고도 탄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2%대 상승세 가져갑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매일 새로운 관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를 50%, 2배가량 인상키로 한 데 이어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를 겨냥해서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조치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없는 가운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까지 전해드립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 출발로 방향을 잡은 모습인데요. 독일의 닥스, 프랑스의 까크 지수 모두 0.3%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일이죠. 또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도 발표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투데이 양경 코리아 마켓 포트의 참견은 방송 후에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